안녕하십니까. 예일치과 김기동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입 안에다가 뼈 이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악동의 골 이식 중에서 측방골 이식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요. 저희 병원에는 보통은 그 발치한 날 제가 웬만한 고리식과 임플란트 시술까지 한 번에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술을 하는데 이를 뽑은 날 고리식과 수술을 한꺼번에 하면은 수술 당일은 조금 환자분이 힘드세요. 그런데 이를 뽑은 날 뽑고 기다리고 고리식하고 또 기다리고 임플란트 심고 또 기다리고 할 것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기간이 반 가까이 단축되고요. 또 기왕 맞을 매 한 번에 딱 맞고 끝내니까 아무래도 좀 환자가 한 번 딱 고생하고 마음 후련하게 그냥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되죠. 그런 면에서 매우 환자분에게는 유리한 시술이 됩니다.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 뽑은 날 바로 심어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분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17번, 16번, 17번을 빼고 심은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요 세 치아를 요 16, 17 그리고 47 요 세 치아를 빼고 발치후 즉시 식립한 영상인데 이 환자가 이전에 저희 병원에서도 좀 수술을 좀 몇 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이 치아를 빼고 발치후 즉식을 했고요. 여기를 또 식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요 치료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단순한 식립이기 때문에 별로 저의 설명 없이도 다른 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거는 좀 빼고 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보니까 2015년이네요. 2015년 7월경이고 이때는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실에 녹화 기능이 없어가지고 녹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우선은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많이 안 좋죠. 뼈가 이렇게 녹아 있네요. 이렇게 녹아 있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만 발치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습니다. 즉시 식립. 고리식은 입 안에다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번 하고, 즉 발치 이 뽑는 거죠. 고리식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상악동 그리고 입 안에 두 군데를 했고, 아마 이거는 상악동에서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크레스탈 방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한 번에 시술했습니다. 한 번에. 자, 이때는 이제 영상 기록은 없고요. 사진 기록밖에 없어서 한번 같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게 7월 30일 날 오셔서 바로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크레스탈이란 방법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입 안쪽에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직접 뺄가루를 입 안에서 넣는 거거든요. 전에처럼 이제 측방벽은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가지고 이쯤에서 넣는 게 측방벽이었고요. 그죠? 측방벽 접근법입니다. 여기다 넣는 거는
치조정 접근법이에요. 자, 보면은 아마 발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후방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후방은 양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조금이라도 좀 견고한 뼈에 좀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조금 삐뚤게 심어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철망을 넣은 것 같고요. 이쪽에다 이렇게 철망을 넣은 것 같고 이렇게 뼈 이식이 좀 된 모습입니다. 이게 이 당시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면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좀 발치한 부위인데 뭐 안에가 거의 없고요. 이쪽으로 이게 볼 쪽이고요. 이게 볼 쪽인데 거의 뼈가 없는 것 같아요. 볼 쪽에는 거의 뼈가 없는 느낌이고요. 사진만 봐서는 이게 발치한 치아가 사진 남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염증이 치석이나 이런 치태 형태로 치아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염증이 이제 치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염증이 먹은 치아이고 이건 염증 조직이고요. 이러면은 이 치아가 뼈를 녹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고 빨리 발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발치를 하셨으면은 좀 건강한 뼈가 좀 남아 있었을 텐데 이제 건강한 뼈가 거의 없죠. 치아가 뼈를 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끝난 치아는 빠른 발치가 환자분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여기죠. 하나도 없네요. 이쪽이 볼 쪽인데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16년 1월 사진이네요. 16년 1월에 이제 식립을 다 끝내고 수술 다 끝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철망을 제거하러 들어간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안에 뼈가 잘 됐다. 임플란트가 주변에 뼈로 잘 감쌌다. 엑스레이를 보니까 자, 이거는 2015년 10월 사진인데 철망이 이렇게 있고요. 철망이 이렇게 있고 뼈를 넣어가지고 이식된 뼈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계속 뼈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뼈가 이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뒤에 치아가 뼈가 괜찮았나봐요. 여기 뼈가 그래도 잘 생긴 거 보니까 뼈가 잘 된 모습입니다. 참 이 정도면 꽤 난이도가 있죠. 이거를 나눠서 했으면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은 아닌데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26번도 잘 심어졌고요. 오늘은 저하고 이 새 치아를 발치 후 즉식으로 심는 발치하고 뼈 이식하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까지 바로 다 심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이상이 좀 걸린 것 같으네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 만큼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배속을 2배속으로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치아를 제대로 잘 발과하기 위해서
치아를 제대로 발과하기 위해서 좀 칼집을 넣어서 좀 잘 발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좀 주변에 잇몸을 찢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발치 후 즉시 심는 임플란트는 다른 것보다도 발치가 매우 중요해요. 정말 깨끗하게 잘 발치돼야 되고, 발치한 곳이 좀 청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잘 아물거든요. 뭐 나중에 좀 기다릴 거면야 뭐 조금 좀 험하게 뽑고 좀 청소 살짝 좀 부족하더라도 다 낫게 되는데, 한 번에 심기로 하기로 한 이상은 조금은 잘 청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뽑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7번 우측 아래를 발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거는 뭐 발치하기가 힘들어서 저렇게 된다기보다도 조심히 뽑기 위해서 여러 번에 아마 나눠서 뽑을 거예요. 조심히 계속 돌리고 한 번에 뽑지 않고 계속 저렇게 해서 뽑는 거고요. 주변에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것 같아요. 뭐 깨끗하게 긁어내기 위해서 약간 드릴로 살짝 갈듯이, 표면을 살짝 갈듯이 긁기도 합니다. 저런 기구로 빡빡빡 긁는 거죠. 빡빡 긁어야 돼요. 정말 빡빡 긁어야 돼요. 저때 좀 환자분이 아파하실 수가 있어요. 염증이 좀 마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간혹 염증 긁을 때 조금 아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보다는 조금 미리미리 발치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환자한테 유리하세요. 환자도 덜 아프시고 수술도 가벼워지고 아무래도 뼈 이식 비용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좀 어느 정도 포기할 치아는 조금 빨리 포기하시는 것도 뭐 그래봤자 6개월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기하실 치아는 좀 빨리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다. 자, 계속 청소하고요. 뭐 청소 긁어내고 뜯어내고. 자, 우선 발치부터 하네요. 이제 위에도 깨끗하게 발치하기 위해서 계속 조심히 발치하죠. 이 기구는 이제 포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치 포셉. 포셉이라고 하면 치아를 잡고 뽑는 거죠. 보통은 이제 크게 엘리베이터와 포셉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약간 이제 지렛대처럼 어딘가 걸어서 어디가 이게 꽂아서 이렇게 찌걱찌걱 하듯이 뭐 병따개처럼 그런 원리로 뽑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포셉이라고 해서 치아를 자꾸 흔들어서 뽑는 기구입니다. 자, 안에 뼈가 없는지 한번 이건 이제 프루브라고 해서 일종의 자거든요. 이제 잇몸이 얼마나 뼈가 녹았냐 이렇게 찔러서 탐침해 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뼈가 너무 없다. 아마 저 탐침해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뼈 이식까지 다 했구나, 아마 이때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선은 자 이제 좀 쳐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제 라테랄을 할 거니까, 측방골 접근법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한두 개 치아를 가서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다는 거. 상악은 보통 수직으로, 하악은 수평으로. 자, 머리가 가려서 안 보이니까 제낄게요. 뭐 열심히 제끼고 있네요. 자, 저번에 봤던 영상보다는 아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때는 뽑고 좀 잘 청소까지 해서 아문 상태에서 한 거고, 이거는 염증이 심한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아내 상태가 매우 안 좋죠.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요. 피가 많이 나니까 수술에 환자도 좀 많이 붓고 그래요. 그리고 수술할 때도 힘들어요. 피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상악동이 어딨나 지금 다시 마킹하고 있죠. 그래서 구멍 하나 좀 뚫어주고 안에 상악동이 괜찮은가 이렇게 봐가면서 할 수 있게. 자, 저번에 영상 보신 분은 조금 뭐 대충 아시죠? 좀 크게 뚫을 건지 하나 더 뚫어보고. 자, 이제 톱질하죠. 자, 톱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톱질하면 이 안에 상악동 막이 나오는데 너무 좀 조그맣게 따서 딴 다음에 하나 더 따는 것 같아요. 옆에다가 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상악동 큐렛인데 상악동 큐렛으로 이제 막을 이제 잘 거상을 하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상악동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쯤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큐렛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막을 계속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을 이렇게 확 들어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날따라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흔들렸네요. 카메라는 천장에 있어서 이렇게 흔들 일이 없는데. 자,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 석션을 이제 위생과 학생분들 보시면은 이런 것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션을 이렇게 항상 대고 있어야 돼요. 염증이 많이 나오고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나면은 시야가 없어지고 예민하게 시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예민한 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옆에 보조하시는 직원분들은 이렇게 석션을 항상 대두고 염증이 나면 염증 빨아들이고 피 나면 피 나고 다 이게 염증이거든요. 이게 이런 저희 다 염증입니다. 염증 덩어리들. 예, 계속 염증을 뜯어내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빡빡빡빡 긁어내고 있어요. 뭐 뼈가 뭐 거의 없죠.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뭐 거의 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긁어내고 있다. 자, 이제 뼈가 너무 없어서 이제 막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개 측에도 입천장 쪽으로도 많이 박리해요. 근데 박리하는데 입천장 쪽에도 상당히 뼈가 없네요. 이게 입천장 쪽에 안쪽에 보통은 뼈가 없으면 좀 바깥쪽에 없거든요. 즉 볼 쪽에 뼈가 없을 일은 많아요. 근데 입천장 쪽이나 혀 쪽에는 뼈가 없을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쪽이 뼈가 없으면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쪽은 이게 혀가 이게 혀 때문에 그쪽을 자꾸 건들거든요. 이제 뼈가 잘 굳으려면은 안정된 상태로 취해야 되는데 혀가 자꾸 건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뼈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깥쪽 볼 쪽보다는 안쪽 혀나 입천장 쪽에 있는 뼈가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 환자는 입천장 쪽도 많이 없네요. 자, 보시면은 그때 이제 PRF라고 해서 사람 몸에서 체열한 그런 치유 성분을 추출한 그런 물질을 우선 상악동 안쪽에 좀 넣네요. 자, 계속 이렇게 넣죠. 그래서 측방골 접근법은 이렇게 안에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고 좀 과감하게 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되면은 좀 시술 시간도 빠르고 뼈 양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뼈가루를 넣죠. 이제 뼈가루를 쭉 넣습니다. 계속 뭐 뼈가루를 넣는 과정이고요. 자, 이제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구멍을 내네요. 드릴을 하는 과정이고요. 계속 드릴을 하는 과정이고요. 드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드릴 다 끝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네요.
넣었다가 다시 뺐네요. 아마 뭐가 너무 안 맞는다 생각, 뭐 방향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꽉 조인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네, 드릴을 조금 더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너무 꽉 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임플란트를 다시 심고요. 이때는 제가 좀 그 초기 고정을 강하게 주는 걸 좋아했었나 봅니다. 저렇게까지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지금은 저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 당시에는 아마 제가 좀 초기 고정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했나 봐요. 다시 뺐네요. 역시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좀 잘 들어가네요. 이제 다 계속 임플란트를 심고 있죠.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죠. 얼마나 없는지 자로 이렇게 좀 재보고. 자, 계속 뺐다 심었다 하네요.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뺐다 심었다를 반복하네요. 두 개 다 심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뭐 바로 드릴하고 바로 심은 것 같아요. 언제 심었나, 이게 아마 뭐 좀 잘린 것 같으네요. 영상이 중간에 이게 제가 드릴하거나 심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죠? 이게 지금 들어간 거 보면은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아마 중간에 영상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잘렸을 겁니다. 이게 영상을 촬영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는 2017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좀 편집을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2018년도 이후로는 제가 귀찮아서 편집을 못하고 그냥 생으로 가지고 있는데, 편집을 좀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워진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지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 드릴을 근데 또 드릴을 하네요. 아, 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발효 즉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심을 때 이게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심는 걸 노려본 것 같아요. 심었는데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심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번 그걸 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돼본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 볼게요. 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마 이게 좀 상향을 어떻게 심을까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다 심고 뭐 뚜껑까지 다 체결한 것 같습니다. 뭐 위에는 뭐 뼈가 좋았다면은 그냥 바로 빼식하고 아마 끝낼 거예요, 대략. 자, 빼식하고
지금 계속 뼈 이식하는 거죠. 뼈 이식하고 잘 다져 놓고, 자, 다지고, 계속 뼈는 이식하고 다지고, 자, 이제 꼬매고, 자, 끝냈습니다. 이제 위에 할게요. 위에는 이제 상악동 안에는 뼈를 아마 다 넣었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뽑은 자리 저기가 염증으로 파괴된 저 뼈를 다 채워 놔줘야죠. 자, 뼈가루 준비하고 안에 좀 닦고, 상악동에 뼈 조금 더 넣네요. 상악동에다가 조금 더 넣고, 그쵸? 잘 넣고, 조금 더 넣네요. 자, 이거는 그 톱으로 잘라낸 창을 그냥 저 위에다 뚜껑처럼 딱 덮습니다. 저거 덮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작은 인공막 하나 덮으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푸성 인공막. 염증 조직 긁어내고 하니까 피가 많이 나죠. 확실히 이게 염증이 심했던 부위는 수술 시에 피가 많이 납니다. 자, 요즘은 제가 이제 저럴 경우 제일 많이 쓰는 플라스틱 막인데요. 저런 경우는 뭘 하냐면은, 이게 발치를 했으면은 이 뽑은 자리가 이게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잇몸을 잘 당겨서 이거를 다 없애고 다 이렇게 꼬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구멍이 있게 그냥 이렇게 딱 덮고 그냥 이렇게 바로 꼬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구멍을 남겨두는 채로 꼬맬 때 이렇게 X자로 해서 대신 좀 막이 터지지 않게 이 정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저런 경우 이제는 거의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다 당기는 방법이 사실은요, 이 살을 회쳐야 되기 때문에, 점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가 많이 나고 아픈 과정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래야만 되는 과정은, 이 뽑은 지 오래되거나, 좀 그런 부위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터지지 않게 한 번에 잘 끝내야 되고, 이렇게 발치를 바로 한 부위는 염증이 굉장히 심한 부위인데, 저런 부위가 오히려 딱 청소 한 번 잘 하고 나면요, 그 치유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막이 좀 노출돼도 그 부위가 굉장히 잘 치유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을 점이는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환자한테도 조금 좀 덜 부담 가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아마 이쪽 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26번 수술할 때는 티타늄 막 썼잖아요. 그건 아마 제가 다 점여가지고 이렇게 확 당겨서 아마 꼬맸을 거예요. 그 대신 여기는 제가 저 플라스틱 막을 썼던 이유는, 이 플라스틱 막은 이 뼈가루들이 이 막이 노출돼도 막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애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발치한 부위에 이게 막을 다 덮지 않겠다, 환자한테 좀 덜 침습적으로 치료하겠다 하면은 요거를 가요. 근데 요거 갈 때 단점이 뭐냐면은, 막이 노출된 부위는 제가 원하는 만큼 뼈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부터 그 점을 고려하고 심어야 돼요. 더 깊게 심는다든가, 뼈를 이만큼 넣어놓고 뼈가 한 이만큼 녹을 거니까 임플란트를 대충 이쯤 심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런 과정이 대충 알고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얼마 전 영상에서 하악골,
뼈가 얇은데 임플란트 이렇게 심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사실 이분은 염증 자체는 없어요. 이 뽑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뼈가 퇴축된 거지. 이런 부위는 아무리 깨끗하고 그래도 치유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뼈가루들이 잘 흩어지게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뼈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막이 터지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경우는 환자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환자 살을 좀 이렇게 저며 가지고 회를 쳐서 반드시 다 덮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염증은 굉장히 심한데 안에 청소가 정말 깨끗이 하고 잘 해놓으면은 치유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으로 가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염증이 심한 부위가 잘 낫는 게 아니고요. 발치를 바로 했기 때문에 잘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할 때 이 부위는 발치를 방금 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도 잘 낫는 거예요. 만약 발치했을 때 염증이 없으면요, 훨씬 더 잘 나서요. 정말 잘 나서요. 그럴 경우는 되게 심미적으로도 이쁘고 잘 낫는데, 이게 염증이 이렇게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는 이유가 발치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심해서 잘 낫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염증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염증이 있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비록 염증이 있었지만 바로 발치한 부위라서 굉장히 치유에 대한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발치한 부위는 보통 치유가 되면서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하우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가 한번 이제 밥공기를 비유 들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밥공기를 입 뽑은 부위는 염증을 파괴돼도 입 뽑은 부위는 밥공기 형식인 거예요. 뼈를 이식하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잘 나서요. 뼈가 비교적 잘 생기고. 하지만 염증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 생기는 게 맞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개측이나 설측은 정말 뼈가 없으면요, 여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이쪽은 그래도 좀 그렇게 어떻게 하는데, 이쪽은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쪽이 없다고 하시면은 저는 좀 비용을 좀 더 받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정말 비싼 막이 하나 있어요. 그 재료가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한번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건데, 수술 과정에서 항상 염증은 미리 좀 안 좋지 않은 발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서 저렇게 막을 한번 대보고요. 그 막을 대보고 대충 자른 다음에 대충 대보고 뼈 이식을 하죠. 예. 쭉 뼈 이식을 하고, 자, 이게 아마 막이 너무 커서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빼서 아마 다시 한번 다듬을 겁니다. 그죠?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꼬매면은 이거는 막이 일부 이렇게 노출됩니다. 이렇게 노출되죠. 그래서 이 부위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면 이 부위는 부분적으로 좀 뼈가 덜 생겨요. 항상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뼈가 일부 녹겠구나라는 걸 감안하고 심어야 돼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환자분들의 협조조죠. 좀 담배도 좀 안 하시고, 술 담배 좀 안 하시고, 제가 하란 대로 조심하시고 주의사항 읽어드린 대로 잘 하시면은 그래도 좀 낫고, 아니시면 좀 많이 녹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꼬매면은 이제 점점 상처 부위가 이제 피도 안 나오라면서 깔끔해지죠. 네. 좀 꼬매고 그냥 단순으로 계속 꼬매죠. 이런 경우 제가 발치할 때, 이런 경우 수처하는 방법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봉합할 때 저는 진짜 이거를 이제 뭐 의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아시죠?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고, 사실
근데 이때 쓰는 제가 이제 수처 방법을 정말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항상 수처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완전히 정립을 했는데, 이렇게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할 때는 이렇게 막이 노출될 때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척 한번 들어갔다가 대각선으로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노트를 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좋아요.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봤는데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건이 될 때 한번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발치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자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노트를 형성한다. 예. 나중에 한번 여건이 되시면은 일반인 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수처를 하죠. 자, 그래서 수처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이미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절대 세게 당겨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항상 원래 위치에 위치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수초도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피도 안 나죠. 이제 점점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끝났네요.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꼼꼼하게 어디 조금 덜 된 데 있으면 계속 꼬매죠. 야, 수술이 마저 끝났네요. 아유, 환자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뭐, 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뼈가 상악동에 측방골로 이식이 됐고, 자, 여기에 또 입 안으로 뼈 이식이 됐고요. 뭐, 이거는 그냥 너무 간단한 케이스여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됐고요. 없네요. 자, 지금까지 어려운 수술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늘 못다한 설명이 있다면은 아마 크레스탈 준비해 볼까 하는데 뭐 크레스탈도 준비하고 연조직 조금 하는 것도 좀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제가 좀 덴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덴처, 그러니까 틀니를 좀 녹화해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사실 틀니 환자가 있었어요. 틀니 환자 중에서 오늘 처음인데, 이제 임시 틀니 시작부터 시작하는 환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좀 촬영을 해보려고 캠코더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이제 환자 앞에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은 드리는데, 이제 수술 영상이야. 뭐 솔직히 이제 입 안만 보이니까 뭐 환자가 큰 거부감은 안 드는데, 이제 환자 얼굴에 직접 캠코더를 들이대려니까 조금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편집을 뭐 당연히 다 하지만 안 보이게 다 할 건데 좀 그랬고, 그리고 마침 또 바빠가지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최종 틀니가 왔는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반인 분들보다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약간 전문 용어로 써서. 이제 상악 틀니를 할 때는 뭐 하악도 마찬가지만 이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텐션은 순전히 보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보더가 이제 상악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보더가 뭐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너무 상하게도 리치가 진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최종 틀니가 왔는데 리치가 부족해가지고 리텐션이 없으셨거든요. 이제 보통 대부분 리텐션이 없으면은 보통 후방 연장 후방 부위에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이제 이 앞쪽에 굉장히 리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보더 몰딩을 할 때 너무 좀 열심히 하느라고 보더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 이제 보더 연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었는데, 촬영할까 했는데 이제 뭐 못했고, 오늘도 임시 틀니 아마 환자분들, 아니,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들 임시 틀니 시적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당장 집에 와서 죽이라도 드셔야 되니까 임시 틀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원래 틀니 계획 전에 이제 임시 틀니 좀 써보게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임시 틀니도 하고 싶은데 이제 임시 틀니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 뭐 오늘 좀 괜찮은 케이스였는데 또 촬영하려니까 마침 또 바빠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틀니를 제가 좀 좋아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참 아쉽게 됐네요. 제가 조금 바쁘더라도 좀 진료 시간을 좀 바쁘더라도 좀 어떻게든 촬영을 해서 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인 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해서 좀 의사하고 환자 간의 그 대화가 좀 잘 돼서 좀 서로 간에 좀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줄일게요.